오늘 운동량, 충격량 나갈 건데요. 사실 여기는 공식 2개만 활용할 줄 알면 크게 어려울 건 없거든요. 아, 왜요? 운동량 공식 기억하시는 분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운동량 공식. 여러분, 제가 공식이라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등호를 포함해서 앞에서부터 나오는 게 공식이지 뒤만 잘라서 얘기하면 그건 공식이 아닙니다. 운동량 공식 어떻게 쓰죠? 운동량을 기호로 뭘로 쓰죠? 운동량 기호로 뭘로 쓰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여기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갔다고요? 운동량은 소문자 P로 써요. 공식은 MV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량 공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MV요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대답이에요. P는 MV, 모든 공식은 앞대가리부터. 알겠어요? 등호가 포함된 걸 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뒷대가리만 공식이 아니고. P는 MV. 자, 여기서 P가 운동량이에요. 그럼 M은 뭐예요? 질량. V는 속도입니다. 우리 속력과 속도 구분해서 쓰기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V는 속도고요. 그 다음 질량의 단위는 뭘 쓰나요? 킬로그램이에요. 문제의 그램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킬로로 고쳐서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뭐 이건 고칠 필요 없이 줄 것이고, 간혹 가다가 뭐 센티미터 퍼 세크로 줄 수도 있는데 뭐 공 2개 빼고 미터 퍼 세크로 바꿔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운동량의 단위는 여러분 이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 2개를 그냥 곱한 게 운동량의 단위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대신 점 찍는 거 알죠? 미터 퍼 세크. 이게 그냥 통째로 운동량의 단위예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했었어? 충격량은 대문자 I로 썼습니다. 운동량은 소문자 P로 쓰고 충격량은 대문자 I로 써요. 충격량은 I는 FT로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일부 책에는 이렇게 앞에 삼각형을 붙여서 나오기도 해요. F 델타 T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델타라고 읽고 지난주에 우리 했었죠? 속도 변화량 할 때 이건 변화량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시간 변화량인데 그냥 FT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I는 충격량이고 당연히 F가 뭘 의미하는 기호죠? 힘. 그렇죠. T는 당연히 시간인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가 서로 빵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T는 시간 중에서도 충돌 시간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이 충돌하는 시간이 몇 초 동안이나 붙어 있었냐, 몇 초나 충돌을 했냐라는 의미예요. 자, 힘의 단위는 뭘 쓰죠? 여러분 지금 중3 애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뭘 쓰죠? 야, 시간은 당연히 초예요. 세크. 자, 그럼 충격량은 이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기 때문에 뉴튼 세크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충격량의 단위예요. 단위도 숫자처럼 곱이 되는 겁니다. 곱.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효과를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일단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만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을 한다는 건 움직이는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여야 운동량이라는 게 생겨요. 이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다가 뭐랑 빵 충돌을 해서 이 물체를 날려버릴 때 얼마나 멀리 날려버릴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운동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두 자동차가 하나는 천천히 달려가서 펑 얘를 치고 하나는 빠르게 달려가서 빵 치면 어느 쪽이 더 물체를 멀리 날려버릴 수 있냐? 빨리 달렸을 때. 그래서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더 멀리 날려버릴 수 있어. 그 다음 이번엔 둘이 똑같은 속도로 달려요. 하지만 하나는 굉장히 작은 소형차고 하나는 엄청 큰 트럭이면 똑같은 속도로 달려도 누가 더 물체를 멀리 날려버릴 수 있어? 무거운 애.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구나. 운동량은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해요. 무슨 얘기냐? 아, 질량이 무거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그 물체가 나타내는 운동 효과가 더 크구나. 박았을 때 더 멀리 날려버릴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충격량은 얘네들이 빵 하고 충돌을 했을 때 충돌하면서 얼마만큼의 충격을 줄 수 있냐. 이게 충격량이었는데 자 우리 1번은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니까 알죠?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관성. 왜 관성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해보고 2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축구공 운동량이 얼마냐? 여러분 운동량이 얼마냐? 그러면 뭐부터 써야겠어요? 공식, 제발 공식. 여러분 뭘 계산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공식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운동량 뭐지? 또 MV만 써라. 아니야 제발. P는 MV.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운동량을 구하라 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할지 몰라요. 운동량, 질량, 속도 중에 질량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 속도를 구하라 할 수도 있는데 운동량을 빼놓고 써버리면 계산이 안 된다고요. 제발 공식은 앞에서부터. 알겠어요? 자 나는 운동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M하고 V를 알아야 돼요. M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M이 뭔데? M이 뭔데? 질량 문제에 나와 있어? 없어? 있잖아. 450g. 그럼 얼마? 450 넣어? 그램 넣으면 안 되죠. 킬로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몇 킬로? 여러분 1킬로 몇 그램? 1000g. 그램을 킬로로 바꾸려면 그걸 3개 빼야죠. 지금 초딩이야? 0.45kg 곱하기 속도 여기 있죠? 40m/s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4, 5, 20, 4, 4, 16, 18 원래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끝. 어려워 이게? 이게 어렵냐고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게 어려워? 양심도 없다 진짜. 초딩시켜도 하겠다. 질량하고 속도 곱하면 운동량이라는데 그램 킬로로 못 고치냐? 자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충격량을 구하는 건데 충격량은 공식이 뭐라고? 자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공식 FT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충격량을 구하고 싶으면 힘하고 시간을 알아야 돼요. 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100N 곱하기 그 힘을 몇 초 줬대요? 0.1초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 충격량 얼마 받았어요? 10 충격량의 단위 뉴턴세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공식에 집어두면 돼요. 힘 알려줬고 시간 알려줬고 곱하면 충격량인데 뭘.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공식은 일단 기본으로 암기해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하면 써먹으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무슨 못 알아듣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은 외우는 거고 왜 저렇게 배우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공식은 그냥 암기예요. 암기하시고 문제에 주어진 데서 집어넣어서 운동량 구하고 충격량 구하고 하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었어요. 질량은 4kg예요. 얘가 굴러가는 중인데 얼마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냐면 2m/s의 속도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B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 B라는 애는 지금 정지 상태고요. 질량은 2kg예요. 그럼 A가 떼굴떼굴 굴러오다 보면 B랑 꽝 충돌을 하겠죠? 자, 그래서 B랑 박았어요. A랑 B가 이렇게 박았어요. 충돌을 딱 했습니다. 자, 충돌하는 순간 B 입장에서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저 자식이 이렇게 와서 빵! 갖다 박은 거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한테 무엇을 받은 거냐?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을 빵 줘서 쟤한테 갖다 박았잖아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B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방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B는 A한테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이제 쟤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B는 원래 멈춰 있다가 오른쪽에서 와서 빵 박았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B는 이제 오른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A는 어때요? A 입장에서는. 자, 얘는 잘 굴러가다가 가만히 있는 B랑 박은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는 B가 A한테 힘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여러분이 막 딴 데를 보고 가다 벽에 빵 박으면 이렇게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B가 가만히 있는데 A가 와서 빵 박음으로써 A는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럼 A 입장에서는 난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B가 왼쪽으로 민 거예요. 그럼 A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겠죠,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오른쪽으로 잘 가는데 제가 왼쪽으로 밀었잖아요. 난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B는 오른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할 거고,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A는 가다가 반대로 힘을 받았으니까 느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빵 충돌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A는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느려졌어요. 1m/s로 이제 가요. 왜 느려진지 알겠죠? 가다가 반대로 막았으니까 느려진 거예요. 자, B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가요.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B의 속도는 얼마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왜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 A의 입장에서는 A는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예요? 자, A의 운동량이니 저는 PA로 표시하겠습니다. 운동량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MV. 얘 질량 얼마? 4kg에다가 속도가 2에서 8kg/s. 제가 단위는 생략할게요. 얘 원래 운동량이 8이었어요. 그죠? 근데 B랑 빵 받고 나서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충돌 후에, 자, 충돌 후니까 PA 프라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충돌했다고 질량이 변하진 않죠. 충돌했어도 여전히 4kg예요. 그죠? 자, 여전히 4kg에 충돌 후의 속도가 1해서 충돌 후의 운동량은 4가 됐어요. 자, 원래 운동량이 8이었는데 4가 됐어요. 얼마나 변했어요? 4 줄었죠. 즉,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면, 변화량은 제가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라. 제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4죠. 근데 원래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8이죠? 그럼 빼면 변화량이 얼마예요? -4예요. 제가 변화량은 어떤 기호로 표시한다? 델타. 이렇게 삼각형을 붙이고 델타. 얘의 운동량 변화량. 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A로 표시할게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은 -4예요. 충돌하면서 4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충돌을 어떻게 했길래? 가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아서 지금 줄어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반대로 받아서 운동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B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B. 똑같이 충돌 전 B는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충돌 전에 운동량 얼마였어요? B. 0. 왜요? 멈춰 있었으니까. 속도가 빵이잖아요. 속도가. 자, 근데 충돌을 했어요. 자, 충돌 후 B의 운동량을 PB 프라임이라 하겠습니다. 얘 운동량 얼마가 됐냐면, 충돌했다고 질량이 변하진 않아요. 여전히 2kg에. 자, 속도를 몰라요. 그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운동량이 이거예요. 속도를 모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구해요. 근데 지금 A가 충돌하면서 4 줄었잖아요. 이 줄어든 4는 어디 갔게요? B한테 갔어요. 내가 충돌하면서 운동량 4 줄어든 게 B한테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B는 운동량이 얼마 생겨야 돼요? 4 늘어야 정상이죠. 따라서 아마도 B의 운동량 변화량은 4 증가겠어요? 감소겠어요? 얘 입장에선 증가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럼 얘는 운동량이 4 증가해야 되니 얘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빵이었는데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 얘는 충돌 후의 속도가 2m/s가 됐겠구나 까지 계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때 요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거, 요 운동량의 변화량, 얘네들이 부호는 반대지만 결국 크기는 같죠. 왜냐하면 둘이 서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주고받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지만 결국 A가 준 만큼 B가 받는 거니까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절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둘이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의 절대값 4를 주고받았죠. 얘네들이 지금 4를 주고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충격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둘이 충돌하면서 주고받은 운동량의 절대값. 이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의 크기죠. 정확하게는 절대값이니까. 둘이 4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했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뺐지만 결국 이게 얘가 받은 충격량이었던 거예요. A가 받은. 이게 B가 받은 충격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충격량 공식이 뭐라 그랬죠? I는 FT. 지금 이 충격량 4를 구하는데 I는 FT 공식을 썼어요? 안 쓰고 구했죠? 즉 충격량은요. I는 FT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했어요? 운동량 처음 거 낮은 거를 구한 다음 낮은 거에서 처음 걸 뺐죠? 이렇게 구해도 충격량이 나와요. 그래서 충격량은 원래 공식이 2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충격량의 공식 1번 I는 FT라 그랬잖아요. 자, 충격량 공식 2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충격량 공식 2번은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변화량 어떻게 구하라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라고요. 나중 운동량이 뭐예요? 충돌한 후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 뭐예요? 충돌하기 전 운동량. 충돌 후에서 충돌 전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제가 P 충돌 전이라고 쓰겠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죠. 후에서 전을 빼야지. 전을 먼저 쓰면 어떡해. 충돌 후에서 P 충돌 전을 뺀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충격량이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충격량은 공식이 2개예요. 문제에서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1번 공식을 써먹어야 될 때도 있고 2번 공식을 써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몇 번째 공식을 써먹어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1번 공식의 F와 T가 뭔지 2번 공식은 운동량을 이용하는 공식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문제에 써먹을 공식을 여러분이 골라내실 수가 있다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 공식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4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아주머니 졸리면 저기 가서 사탕이라도 먹고 와. 아주 가차없이 꼬집어주는 좋은 친구. 자, 2m/s의 속력으로 날아오던 0.5km 야구공을 방망이로 쳐서 날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봐요. 공은 원래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 야구공은 날아오고 있었는데 그럼 운동량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근데 내가 이걸 방망이로 빵 쳐서 날려보낸 거예요. 이게 충돌 전. 방망이로 친 후가 충돌 후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고 싶으면 1번 공식을 써야겠어요? 2번 공식을 써야겠어요? 2번 공식. 왜? 우리는 지금 야구공이 받은 1번 공식을 쓰려면 FT, 힘하고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야구공이 몇 뉴턴 받았는지 몇 초 동안 충돌했는지 문제에 있는지 잘 봐요. 없어요. 1번 공식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럼 2번 공식을 써야 되는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야구 방망이에 맞은 후가 나중 운동량, 맞기 전이 처음 운동량이겠죠. 이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맞기 전후의 질량, 속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운동량에 맞기 전에 속도가 얼마예요? 2m/s. 방망이에 맞기 전에 2m/s. 맞은 후가 3m/s. 뭐 맞는다고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질량은 똑같이 0.5kg죠. 그러면 2번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라 그랬습니다. 자, 얘의 나중 운동량 얼마죠? 야구 방망이한테 맞은 후? 질량 곱하기 속도? 왜 1이에요? 1.5죠. 나중 속도 곱하기 질량. 맞았다고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1.5예요. 빼기, 자,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2m/s 곱하기 0.5. 1이죠. 그럼 그냥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충격량 0.5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이 문제는 무엇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이 경우는 A랑 B랑 부딪히기 전에도 오른쪽으로 운동 중, 뭐 B야 정지 상태였으니까 부딪힌 후에도 오른쪽으로 운동 중. 지금 운동 방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서 제가 얘는 고려를 안 했지만 얘처럼 올 때는 이쪽으로 오다가 갈 때는 반대로 가? 이러면 운동 방향을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 운동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어떻게 고려해요? 뭐라고요? 부호를 이용해서.
나중, 처음, 속도, 방향을 하나를 플러스로 잡고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고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제가 부호를 굳이 설정 안 했어요. 그치만 얘처럼 충돌 전후의 운동 방향이 변하면 부호를 설정하셔야 돼요. 누구의 부호를? 속도의 부호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 속도를 저는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그럼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여러분 처음을 플러스로 잡으셔도 돼요. 그럼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얘를 플러스로 잡았으므로 나중 운동량 1.5, 처음 운동량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로 계산해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은 얼마가 돼요? 2.5 뉴턴세크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선생님, 저는 처음 걸 플러스로 놨더니 충격량이 마이너스 2.5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셔잖아요. 어차피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부호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어디에 플러스를 붙이든 너님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2.5 뉴턴세크. 단위 제대로 갖다 붙이세요. 충격량이니까 뉴턴세크.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번 문제 보세요. 충돌 시간이 0.01초였다면 야구공이 받은 힘. 자, 여러분, 힘이 들어가는 공식은 몇 번 공식? 1번 I는 FT. 자, 그럼 무조건 I는 FT를 써요. 왜 내가 공식을 앞에서부터 통으로 쓰라는지 알겠죠? 이번에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격량도 있고 시간도 있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충격량 어디 있는데요? 제가 1번에서 구했잖아요. 2.5라고. 그걸 넣으시는 거예요. 1번에서 구한 2.5는. 힘 몰라. 여러분 모르면 제발 그냥 기울어 두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기울어 그냥 놔두는 거죠.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몰라? 충돌 시간 0.01초. 끝났잖아요. 아, 힘 얼마? 250. 힘이니까 단위에 뭐가 붙어요? 뉴턴. 단위 제대로 붙이세요. 서술형인데 단위 제대로 안 붙였으면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힘에는 뉴턴, 시간에는 초, 운동량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충격량엔 뉴턴 세컨드. 정확한 단위를 갖다 붙이셔야 돼요. 알겠어요? 됐죠? 언제 1, 2번 공식을 써먹는지 알겠어요? 꼭 충격량을 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격량을 다른 공식으로 구해놓고 힘이나 시간을 구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1, 2번 공식을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충돌 전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풀마 잊지 마라. 한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는 거 잊지 마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가끔 가다가 문제에 그래프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 문제를 풀 때 95%의 그래프는 힘시간 그래프입니다. 95%는 힘시간 그래프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해라? 난리 났다.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해라? 그래프 이름 봐라. 힘시간 그래프가 나오면요, 여러분,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뭐 삼각형으로 생기든 사다리꼴로 생기든 다 똑같아요. 힘시간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밑넓이만 보시면 돼요. 힘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게요? 충격량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충격량은 I는 FT,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힘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면 무조건 얘가 받은 충격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충격량 공식이 FT 말고 아까 또 뭘로도 구했었죠? 운동량 변화량 공식으로 구했었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물체의 충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면 정말 친절한 문제고요. 충격량이라고 꼭 표현을 안 해요. 꼭 이따구로 표현을 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이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다? 이따구로 줘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충격량의 다른 이름이에요. 충격량 공식이 운동량 변화량 공식이랑 같잖아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건 결국 충격량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해했어요? 자, 힘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밑넓이가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를 줬다. 뭐 0초, 1초, 2초고 힘을 10N 받았다 이러면 얘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이 그래프에 그냥 민널비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얘는 민널비를 구해보니까 얼마다? 10이다. 그리고 충격량이니까 뉴턴세크 얘는 10N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물체가 질량이 2kg짜리예요. 처음엔 정지 상태였고요. 근데 2초 동안 이렇게 10N를 받은 거예요. 이물체의 2초대의 속도는 얼마니?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이물체의 2초대의 속도는 얼마니? 1번 공식 써요? 2번 공식 써요? 속도가 들어가는 공식은 2번 공식이에요. 1번 공식 I는 FT에는 아무리 봐도 속도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자, 2번 공식이 뭐죠? 공식부터 쓰라고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근데 중요한 건 얘 처음에 정지 상태였거든요. 얘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빵이에요, 빵. 그러면 얘는 충격량이 곧 나중 운동량이에요. 근데 운동량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 MV 아니에요? 운동량 공식이 MV 아니에요? 결국 이거 I는 MV네요? 어차피 나중 운동량에서 원래는 처음 운동량을 뺐어야 되지만 얘는 처음 운동량이 빵이잖아요.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량 얼만데? 민널비 10이요. 질량 얼만데? 2kg요. 속도 몰라? 2초 후에 5m/s겠구나.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공식이 MV야. 그리고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 처음 운동량이 빵이야. 그럼 충격량이 그냥 나중 운동량이네. 근데 충격량은 민널비니까 충격량 10이네. 질량은 2kg라고 알려줬네. 그럼 속도가 나오네.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래프의 민널비가 충격량이고 충격량 자리에 걔를 집어넣으면 질량은 문제에 주는 거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 정도가 어려우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힘시간 그래프의 민널비가 충격량. 근데 여러분 95%의 그래프는 힘시간이 나오지만 5%의 그래프가 힘시간이 안 나와요. 5%는 운동량 시간이 나와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요. 오히려 여러분 힘시간보다는 쉬워요. 예를 들어 운동량 시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뭐 2초, 4초다. 그리고 질량이 2kg다. 힘시간 그래프는 민널비가 충격량을 의미하지만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민널비의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민널비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냐? 그냥 그래프 읽으시는 거예요. 질량이 2kg인데 2초 때 운동량이 10이 됐어? 운동량 공식이 뭔데? P는 MV. 근데 운동량이 10이야? P 자리에 10. 질량이 2kg야? 2초 때 속도 5구나? 그냥 이거예요. 얘는 민널비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읽으시는 거예요. 세로축 자체가 운동량이니까 운동량 공식에 P 자리에다가 운동량 갖다 집어넣고 질량은 알려주는 거고 그럼 속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충격량 공식을 써먹을 때는 힘시간 그래프를 보통 줘요. 그때는 민널비가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민널비를 충격량 자리에 집어넣고 나머지 조건 주어진 거를 충격량 공식에 넣으면 돼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P는 MV가 운동량 공식이잖아요. 운동량을 세로축에 그냥 준 거잖아요. P를. 세로축 숫자 넣어요. 질량, 속도 둘 중에 하나는 문제에 주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나머지 하나가 나와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민널비의 의미가 없다. 힘시간 그래프는 민널비가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은 문제 풀면서 좀 더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낙하할 때 받는 충격량 다 기억하실 거라 믿는데 우리 컵을 떨어뜨렸었어요. 뭐 컵도 좋고 계란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두 개가 똑같은 질량을 가진 컵이어야 돼요. 질량이 같아요. 똑같은 컵인데 그것도 높이도 같이 떨어뜨려야 되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는 땅땅한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는 방석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바닥에 떨어지고 얘는 방석에 떨어진다면 A, B 자 둘이 분명히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졌는데 A는 깨지고 B는 안 깨진다. 이게 핵심이죠. 왜 누구는 깨지고 누구는 안 깨지는 거냐. 자
A와 B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누가 크다? 똑같다요, 여러분. 똑같다. 이게 여기의 핵심이죠. A가 충격량을 더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많은 친구들이 A가 충격량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A와 B는 원래 충돌 전에 출발할 때 둘 다 운동량이 얼마에서 출발했어요? 뭐라고? 0에서 출발했죠. 여러분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P는 MV. 근데 둘 다 질량이 같고 V가 0이었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운동량 0에서 시작한 거예요. 바닥에 도달할 때의 운동량. 바닥에 도달할 때의 운동량은 얼마가 됐을까요? 질량 똑같고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가 둘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도 변화량이 같아서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도도 당연히 똑같아요. 높이만 같으면. 그죠? 그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운동량도 동일하죠.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도 같아요. 바닥에 부딪혔어. 그럼 멈추는 거죠? 쨍! 멈추는 거죠? 멈추면 운동량이 0이 되죠. 그럼 봐봐요. 똑같은 운동량을 갖고 있다가 충돌 후에 다시 0이 되면 운동량 변화량이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 아니에요? 충격량을 둘이 똑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했어요. 근데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운동량하고 바닥에 도착한 후의 운동량 둘이 똑같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잖아요. 충격량을 똑같이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발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두 물체는 충격량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깨지고 안 깨지고에 관계없이 똑같이 받은 거예요. 제발 깨지는 애가 많이 받았다고 좀 하지 마요. 충격량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왜 얘는 깨지고 쟤는 안 깨지는 겁니까? 자 여러분 충격량 공식이 뭐라고요? I는 FT. 근데 지금 둘이 뭐는 똑같다고요? 내가 언제 힘이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한 게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뭐의 다른 이름이다? 충격량의 다른. 내가 언제 힘을 똑같이 받았다 그랬어요? 충격량을 똑같이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은 힘, 충격량, 그 다음 에너지 이걸 다 똑같은 걸로 합쳐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거. 알겠어요? 충격량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걸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하나는 바닥에 딱딱하고 하나는 푹신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이게 달라져요. 충돌 시간이 달라진다고.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애는 빵! 이걸로 끝이지만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애는 방석과 함께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빵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충돌 시간이 다른 거예요. A와 B 중에 누가 충돌 시간이 길어요? B가 긴 거예요. 딱딱한 데 떨어진 애보다 푹신한 데 떨어진 애가 더 오래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똑같이 받았지만 충돌 시간이 B가 길면 힘은 누가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건데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가 작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고1한테? 여러분 I가 일정한데 시간을 길게 받으면 힘은 그만큼 줄어야 곱했을 때 똑같은 숫자가 유지되죠. 여러분 고1이에요. 중1이 아니고.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줄어야 돼요? 힘이 줄어야 된다고요. 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힘은 그럼 둘 중에 누가 많이 받았단 얘기예요? A가 B보다 많이 받았단 얘기가 돼요. 이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충격량을 많이 받아서 깨진 게 아니고요. 힘을 많이 받아서 깨진 거라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충격량은 둘이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충돌 시간이 B가 길어요. 그래서 힘을 누가 받았어요? A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F가 힘인데 얘가 이름이 참 많아요. 그냥 힘이라고 표현해주면 참 좋은데 얘 이름이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평균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충격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충격량하고 충격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둘이 충격량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둘이 충격량은 똑같이. 충격력은 다르게. 충격력을 많이 받은 애가 깨지는 거예요. 충격량이 아니라. 이해했습니까? 충격량, 충격력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줘놓고 이제 서술을 하라 그래요. 왜 A는 깨지고 B는 안 깨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서술해야 돼요?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으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이 B가 길어서 힘은 A가 더 많이 받아서 깨졌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술에.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문제가 이거예요, 2번. 왜 카페 뒤에 떨어진 유리컵은 안 깨졌는가에 대한 답. 두 컵이,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두 컵이 받은 뭐요? 충격량은 같으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앞에.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받은 충격량은 같지만 A, B 있어요? 누가 봐도 A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예요. B가 즉 카펫에 떨어진 애죠. 충돌 시간이 길어서. 힘을 A가 더 많이 받았다. 크게 받아서 A만 깨졌다는 거죠. 이렇게. 충격량은 같지만 B가 충돌 시간이 길고 대신 힘은 A가 큰 거예요. 힘을 크게 받은 애가 깨진 거예요. 힘 대신 충격력이라 쓰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충격량은 똑같이 받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누가 바닥에 떨어진 애고 누가 카펫에 떨어진 애인지가 확실해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는 시간이 짧아요. 대신 힘을 많이 받았죠. 카펫에 떨어진 애는 시간이 길어요. 대신 힘을 적게 받았죠. 하지만 얘네들이 받은 뭐는 똑같다고요? 충격량. 자, 힘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충격량이라 그랬죠? 밑넓이. 이 두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해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래프의 밑넓이는 같을 겁니다. 그래프의 밑넓이가 곧 충격량이에요. 이 같은 말이잖아요. 충격량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량의 다른 이름이 또 뭐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만 바꿔 쓴 거예요. 그래프의 밑넓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다 똑같은 소리구나. 자, 충격력은 좀 달라요. I는 FT의 F예요. F. 힘은 누가 많이 받았어요? A가 많이 받았죠. 시간은 누가 길어요? B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너무. 자, 그리고 충격받는 동안의 이 힘, 이름은 충격력이고요. 충격량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힘은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충격량이 같아요. 충돌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작게 받아요. 충격력은 작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깨지냐 안 깨지냐는 충격력이 결정하는 거네요. 그죠? 충돌 시간이 기냐 짧냐에 따라 충격력이 달라지니까. 그럼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을 작게 받아서 안 다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이용한 예시. 뭐가 있죠? 헬멧, 에어백 다 좋아요. 에어백이 안 터지면 앞이 딱딱하니까 사고 났을 때 빵! 충돌 시간이 짧아요. 대신 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푹신해요.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충돌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힘을 적게 받아요. 덜 다쳐요. 에어백이 있든 없든 내가 받는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충돌 시간이 기니까 힘을 덜 받는 거예요. 충격력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장치의 이 에어백. 헬멧도 좋습니다. 헬멧도 안에 보시면 푹신푹신한 걸로 이렇게 대져 있고, 푹신한 걸로 된 이유는 충돌했을 때 충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힘을 덜 받으니 덜 다칠 수 있고, 자동차의 범퍼도 같은 겁니다. 충돌했을 때 범퍼가 찌그러지는 시간 동안 충돌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덜 다쳐요. 혹은 이거 많이 나오죠. 야구공. 야구공을 던져서 내가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는 거예요. 공을 받는데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팔을 빳빳하게 펴고 누가 이렇게 받아요. 공을 받으면서 손을 같이 뒤로 빼요. 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랑 뭐를 구분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게 진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빨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빨대에 휴지 있죠, 휴지? 휴지를 물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막 뭉쳐갖고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뭉친 휴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입김을 훅 불어서 이 휴지를 쏠 거예요. 휴지가 날아갈 거 아니니?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여기다 놓고 쏘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다 놓고 쏘는 거하고 똑같이 입에다가 물었는데 여기다 놓고 쏘는 거예요. 자, A, B. 어떤 휴지가 더 멀리 날아가게요? 왜 B가 멀리 날아가냐? 라고 물어보면, 힘은 똑같이 줬다고 합시다. 똑같이 불었어요. 똑같은 힘으로. 그럼 왜 B가 멀리 날아가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서 B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A는 요만큼만 힘을 받으면 바로 나가요. 근데 B는 이만큼 동안 힘을 받아야 되죠. 누가 더 힘을 오래 받아요? B가 오래 받았어요. 그러면 I는 FT인데 내가 분명히 입김은 똑같이 불었다 그랬어요. 지금 뭐가 같은 거예요, 이 중에서? 그렇죠. 이때는 힘이 같은 거예요. 진짜로 내가 힘을 갖게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누가 길어요? B가 길어요. 그럼 B가 뭐가 커져요? 충격량이 커져요. 충격량이 커지면 애초에 날아가는 속도 자체가 달라져요. B가 A보다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안전장치랑은 좀 다르죠. 안전장치는 얘가 일정했잖아요.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늘렸더니 힘이 줄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시간을 늘렸더니 충격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갔어요. 오케이? 이게 뭐랑도 구분이 되냐면, 내가 테니스를 쳐서 테니스 공을 날리고 싶다 이거예요. 테니스 공을 날리고 싶어요. 근데 공을 빵 치는 거 하고, 자, 내가 공을 최대한 멀리 날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힘은 똑같다고 칩시다. 줄 수 있는 힘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최대한 힘을 오래 길게, 빵이 아니라 빵! 뭔지 알겠어요? 라켓과 공이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끝까지 내가 힘을 줘야 멀리 날려버릴 수 있다고. 잠깐 빵 치고 끝내면 힘을 짧게 받으니까 충격량이 작아서 속도가 느리고 멀리 못 날아가요. 같은 힘이라도 오래 주면 그만큼 충격량을 많이 받아서 더 멀리 날릴 수 있어요. 안전장치랑은 좀 달라요. 그죠? 안전장치는 얘가 일정했을 때 시간을 늘렸더니 이게 줄었다고, 지금 이거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렸더니 얘가 늘었다 하죠.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에 진짜 잘 나와요. 이거 입으로 쏘는 거. 이해했어요?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지. 네, 안전장치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 피겨 선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점프를 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빵 하고 뛰었어요. 뛰어 올라요. 자, 이렇게 날랐어요. 지금 뛰어 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착지를 해요. 여러분, 누가 착지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착지하냐?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착지하잖아요. 그죠? 자, 얘가 다시 바닥에 착지를 하는 순간 다시 무릎을 구부려요. 자, 이거는 출발이에요. 출발. 무릎을, 그러니까 내가 높이 뛸 때도 누가 이렇게 뛰지 않잖아요. 무릎을 구부렸다 뛰잖아요. 그죠? 출발할 때도 무릎을 구부렸다 떴고, 착지할 때도 무릎을 구부렸어요. 자, 1번 경우, 2번 경우 두 개의 무릎 구부리는 효과가 지금 같은 걸까요? 출발할 때, 뛸 때 무릎을 구부리는 건 어떤 효과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연결을 하셔야죠. 물론 시간을 길게 하는 건데 이게 충격량 개념하고 연결 지었을 때 무엇이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1번은? 그죠. 내가 무릎을 쬐끔 구부리건 많이 구부리건 주는 힘은 같아요. 근데 많이 구부릴수록 더 오래 추진력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같은 힘을 더 오래 주니까 나는 충격량이 커져서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높이 뛰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힘을 일정하게 준 상태에서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려갖고 더 높이 뛰겠다. 근데 착지할 땐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착지할 때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착지를 했어요. INFT. 자, 착지할 땐 뭐가 일정해요? 네, 다리를 쭉 삐고 떨어지든 구부리고 떨어지든 이게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거잖아요. 충격량이 일정한데 무릎을 구부리면 뭐가 늘어요? 충돌 착지하는 시간이 늘어요. 그럼 뭐가 줄어요? 힘이 줄어서 힘을 덜 받고 안 다치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어요. 똑같이 무릎을 구부리는 건데 이유가 다르다고요. 얘는 같은 힘으로 더 오래 추진력을 받아서 더 오래 힘을 받아서 충격량을 늘리기 위한 거고 그래야 높이 뛰니까. 얘는 어차피 어떻게 떨어지건 충격량은 똑같이 받는데 무릎을 구부려야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힘을 덜 받아서 안 다치고 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유가 완전 다르단 말이죠. 구분하겠습니까? 두 개? 오케이. 구분돼요? 안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한 거 페이지 162쪽부터 펴시면 되겠습니다. 162쪽부터 숙제였어요. 162쪽. 앞에 틀린 거 고친 거는 좀 이따 하고요. 162쪽을 한번 펴보시고 162페이지에 틀린 것부터 질문해 봅시다. 여기 Q1부터 Q3까지 있거든요. 질문. 162쪽에 세 문제 중에 질문. 3번. 여러분 가속도 어떻게 구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이미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가속도 공식을 외우라고 할게요? 가속도의 정의를 왜 외우라고 할게요? 가속도의 정의가 보였죠? 암기 안 할래요? 가속도의 정의.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밑줄 쳐줬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류를 나타내는 물리량 제가 거기다 안 써드렸어요?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라고 위에 안 써드렸어요? 안 써드렸어요? 외워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똑같이 1초 동안 속도가 계속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20cm/s. 자, cm/s를 미터로 고쳐봅시다. 1초 동안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미터/s로 고쳐보자고요. 0.2m/s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얼마당? 1초당. 그럼 가속도가 얼마예요? 가속도가 뭐예요?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냐? 이게 가속도잖아요. 1초당 0.2m/s씩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속도를 0.2m/s 제곱이라 하는 거예요. 1초당 0.2m/s씩 빨라져. 이때 우리는 가속도 0.2m/s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그냥 가속도예요.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니면 cm/s로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0.2cm/s 제곱으로 0.2래. 20 cm/s 제곱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가속도는 단위를 m/s 제곱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요.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단위 확인 잘하세요. 여기 cm/s로 되어 있는 거 문제에서 단위 갖고 장난은 엄청 쳐요. 또 여기 질문. 풀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좋습니다. 여기 이 정도는 풀어야 기초는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용이 돼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63쪽에 Q1, 2, 3, 4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 없어요? 다 맞췄어요, 여기는? 다 맞춘 거예요? 안 푼 거예요? 빨리 솔직히 양심에 손 놓고 얘기해요.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다 틀렸어요, 설마? 아니, 질문할 게 없어요? 진짜? 좋아요. 이 정도는 뭐 쉽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기초 문제는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166으로 갈게요. 166페이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6번. 여러분,
질량이 1kg고 5kg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요? 무조건 동시에죠? 알죠? 무조건 동시에죠? 자, 중력 어떻게 구하죠? 지난주에 제가 나 진짜 여기 때문에 미치겠어. 여러분 이거 지금 중3 애들 이거 배워요. 왜 그래요 정말. 정말 왜 그러냐. 아니 중력과 무게가 그렇게 어렵니? 나 미치겠어 진짜. 중3 애들 지금 이거 배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도 중3 때 이걸 했다는 소리잖아요. 하셨어요 3단원에서. 중력과 무게가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학교 거보다 다시 다 정리해드린 거잖아요. 아직도 중력을 못 구하면 어떡해요. 중력은 무게랑 같은 말이고 계산을 어떻게 한다. 자, 중력은 무게랑 같은 말이고요. 계산은 mg로 합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감안해서 기호로 표시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자면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고쳐 이 소리거든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킬로잖아요. 근데 얘 중력이 얼마냐? 혹은 무게가 얼마냐? 뉴턴으로 고쳐라 이 얘기예요. 킬로그램 뉴턴으로 어떻게 고쳐요? 9.8 곱하면 돼요. 5kg잖아요. 여기에 9.8 곱하면 뉴턴 된다니까요. 49뉴턴 맞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력을 구해라. 무게를 구해라. 킬로를 뉴턴으로 고쳐라 이 소리예요. 응? 킬로를 뉴턴으로 고쳐라. 중력하고 무게가 같은 말이에요. 제발 중력하고 무게가 같은 말! 알겠어? 킬로를 뉴턴으로 고쳐라. 킬로에 곱하기 9.8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 당연히 동시도달을 하죠. 질량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여러분 동시 도달하는데 A가 B보다 빠르겠어요? 동시에 도달한다는 건 둘이 속력이 똑같다는 소리죠. 지금 떨어지면서 빨라지는데 똑같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도 같아요. 무조건. 질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속력은.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127조 8이요. 여러분 하나는 자유낙하를 시켰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졌잖아요. 둘이 높이가 같죠. 그럼 당연히 바닥에 어떻게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고. 거기까지는 알겠죠?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까지는 알겠잖아요. 자, P점 기준으로 수평 방향. 여러분 B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우리가 나눠서 배웠었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쟤 무슨 운동을 하더라? 등속 직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어디에서나 속도는 V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은 계속 V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가속도의 크기. 여러분 얘네들 둘 다 무슨 힘 받아서 떨어져요? 중력만 받죠.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뭐밖에 없어요? 중력 가속도. 둘 다 가속도는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똑같아요. 가속도는 100% 누가 결정해? 힘이 결정해요. 얘가 무슨 힘을 받아서 운동하냐? 그게 가속도를 결정하거든요. 둘 다 중력밖에 안 받죠. 그럼 둘 다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속도 다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같은 거예요. 가속도는 누가 결정한다? 힘이 결정한다. 이 자유낙하를 시키건 옆으로 던지건 받는 힘 중력밖에 없고요. 가속도 중력 가속도밖에 안 받아요. 둘 다. 알겠습니까? 왜? 어차피 수평으로 던져봤자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 어차피 가속도는 아래쪽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직 방향. B가 P를 지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는 자유낙하고 하나는 옆으로 던졌어요. 근데 둘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게요? 세로 방향만 놓고 보면 둘이 똑같이 운동하니까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세로만 놓고 보면 둘이 똑같이 운동하죠. 기억나요? 그럼 B가 P점을 지나는 순간 A는 어디를 지나요? P점이요. 세로 방향만 놓고 보면 둘이 계속 같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B가 P를 지나는 순간 A도 P를 지나는 거예요. 둘의 높이는 H로 같은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둘이 위치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죠. 오케이? 또요. 없어요? 자, 넘어가요. 자, 168조. 13번.
자, ABC의 운동을 보세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잖아요. ABC 모두 뭐 받아서 운동해요? 받는 게 중력밖에 없죠. 그럼 ABC 모두 가속도는 뭐밖에 없어요? 중력 가속도밖에 없어요. 가속도의 방향이고 크기고 간에 얘는 다 중력 가속도밖에 없다니까요.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어쨌든 이거 맞는 말. 맞는 말. 그 다음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자, 여러분 이건 진짜로 운동하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가고 C는 이렇게 가고 방향은 달라요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A, B, C의 연직 방향의 운동 방향은 같다. 이랬으면 맞는 말이에요. 연직으로는 다 이쪽으로 가고 수평 방향으로는 다 이쪽으로 가고 연직 수평을 따로따로 봤으면 방향이 다 같은 게 맞는데 합쳐놓으니까 방향이 다르죠 지금. 운동 방향 앞에 연직 방향, 수평 방향 이런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실제 방향을 다 보라는 거예요. 실제 운동 방향이 똑같진 않죠. 이해됩니까? 연직 방향, 수평 방향 요 말이 있었으면 이게 맞는 말인데 A와 B에 그런 말 없이 그냥 운동 방향이라고만 줬잖아요. 그럼 실제 운동하는 방향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답은 2번인데 중력의 크기는 C가 가장 작다. C가 제일 질량이 가볍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해줬어요?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를 동시에 낙하시킬 거예요. 가벼운 애보다 무거운 애가 중력을 크게 받는다. OX. 아이고 맙소사.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중력은 뭐랑 같은 말이다. 무게. 무게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는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죠 지구에서. 그럼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죠. 자, 제가 가벼운 애 무거운 애라 했어요. 누가 중력을 크게 받아요? 누가 중력을 크게 받아요? 무거운 애가 크게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발 이거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가 바닥에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가벼운 애는 약하게 당기고 무거운 애는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도가 같은 거라고 제가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무거운 애가 중력을 많이 받는 게 맞아요. 왜 자꾸 아니라 그래요. 무거운 애가 중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무거운 애가 더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를 밀고 가는데 힘을 똑같이 주면 얘네들이 똑같이 움직이겠어요? 가벼운 애는 빨리 가고 무거운 애는 느리게 가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가려면 가벼운 애는 힘을 조금 주고 무거운 애는 많이 줘서 속도를 똑같이 맞춰야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력은 무거운 애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1kg, 2kg짜리가 있어요. 누가 중력을 많이 받아요? 2kg. 몇 배나 많이 받아요? 2배. 2배 많이 받아요. 중력 가속도는 누가 커요? 똑같아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중력은 무거운 애가 많이 받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거예요. 중력과 중력 가속도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C가 가장 질량이 가볍다고 했으므로 중력도 C가 가장 작게 받는 게 맞아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해서 받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연직 방향의 속도 변화량 BC만 같겠어요?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다 속도는 자유낙하랑 똑같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A, B, C 모두. 그러니까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죠.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 자꾸 연직 방향 나오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A, B, C가 그냥 다 똑같다니까요. A고 B고 C고 높이만 같으면 연직 방향 속력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지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어요.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속력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연직 방향이란 말이 없이 도달하기 직전 속력은 BC가 같다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자, 왜냐면 얘네들의 속력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죠?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연직 방향 속력을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연직 방향 속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얘는 이렇게 던졌고 얘는 좀 세게 던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같은 높이에서 연직 방향 속력은 둘이 무조건 같으니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는데 자, 얘는 이게 좀 작고 수평 방향 속력 얘는 길어요. 그러면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속력이 같은 게 맞지만 연직 방향이란 말이 없으면 이 속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속력을 보는 거예요? 연직 방향, 수평 방향이란 말이 없이 그냥 속력을 비교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느 속력을 보라는 거예요? 합친 속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연직 방향 속력은
자유낙하랑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말이 없이 속력을 비교해라 그러면 연직방향, 수평방향 합친 속력 비교하라는 거야. 여기서 보렛의 과살표. 합친 속력은 누가 커요? A와 B 중에. 여러분, 이 속력은 둘이 같아요. 근데 이 속력은 얘가 작고 얘가 커요. 그럼 합친 속력 누가 커요? B가 커요. 합친 화살표 길이 당연히 B가 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연직방향이라는 말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요. 연직방향 속력은 다 같은 게 맞아요. 자유낙하랑 똑같아요. 수평방향 속력은 얘기가 다 아니 연직방향이란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합친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이 같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어쨌든 연직방향이 얘는 붙어 있으니 이건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연직방향이 안 붙어 있었으면 틀린 말이었을 거다. 오케이? 구분하겠습니까? 또 질문. 이거요. 자, 이거 뉴턴의 사고 실험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거 얘기해줬나? 사고 실험 얘기 안 해줬나? 했죠. 뉴턴이 머릿속으로만 한 실험이라고. 뉴턴이 어떻게 생각했죠? 자, 내가 지구에 있는데 내가 공을 던지면 날아가다 떨어져. 중력이 땡기니까. 좀 세게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갔다 떨어져. 좀 세게 더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져. 적당히 던지면 한 바퀴 돌아서 뒤통수를 칠 수 있겠군. 이게 뉴턴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중력을 받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실제로 이거를 실현시킨 게 제가 인공위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뉴턴이 생각한 건데, 자, 발사 속력은 A와 B가 같겠습니까? 누구를 더 세게, 더 빠른 속도로 발사했어요? B를 더 빠르게 발사했으니 더 멀리까지 갔죠. 따라서 틀립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자,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물체에 뭐요? 또 무게란다. 아까 중력이 무게인 건 맞는데 그럼 무게는 뭐랑 관계 있는데요?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무게, 질량은 다른 거예요. 근데 무게가 질량에 비례하는 거라고요. 문제 봤어요? 얘네 셋이 똑같은 물체예요. 그럼 질량이 다 같아요. 그럼 무게도 다 같아요. 중력도 다 똑같이 받아요. 알겠어요? 따라서 틀립니다. C의 운동은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것 같다.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것 같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A와 B는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OX. A와 B가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나 이렇게 떨어뜨리나 이렇게 떨어뜨리나 다 똑같이 떨어져요 라고 배웠죠? 그건 높이가 다 같을 때 얘기고요. A와 B가 높이가 같아요 지금? 얘는 높이가 이만큼, 얘는 높이가 지금 애초에 높이 자체가 이거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성립을 해요. 왜냐면 높이가 같으니까. 근데 내가 겁나 멀리 던져서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것까지 고려할 정도로 만약에 이렇게 멀리 던지면 높이가 달라지는 효과가 나요. 이러면 이제 낙하하는 시간도 달라지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 높이가 완전히 같을 때나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요. 높이가 다르면 동시에 안 떨어져요. 따라서 A와 B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동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가까울 때나 가능한 거다. 오케이. 또 질문. 자, 169로 갈까요? 169. 그래요. 다 풀어요. 여러분, 1번에 이거 봐요. 일단 높이는 똑같은 데서 떨어뜨렸어요. 둘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높이만 같으면 똑같아요. 자, 중력은 누가 많이 받아요? P가 Q보다 많이 받아요. 왜? P가 무거우니까요. 알겠습니까? 중력 가속도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Q는 어느 쪽으로 가냐? 말이 되냐? 무조건 지구 중심으로 떨어져야지. 그죠? 그럼 틀린 말이고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어렵게도 썼다. 중력 누가 많이 받는다고? 무거운 애. 중력은 무거운 애가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지죠.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이 같다? 동시에 떨어진다? 중력 가속도가 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력은 다르게 받지만 중력 가속도는 같아요. 높이만 같으면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력도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어차피 얘네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B가 여기를 지나면 A도 그 순간 여기를 지나고요. B가 여기를 지나면 A도 그 순간 여기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아, 그러면 A가 여기에서 만약에 속력이 VA였다면 여기서는 2VA라는 얘기죠. 2배. 자, 어차피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자유낙하는. 근데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보다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2배가 되는 순간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A를 놓은 순간부터 Q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T초 걸렸대요. T초. 자,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중력의 방향은 같다.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죠. 중력은 다 지구 중심 방향.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얘네처럼 완전히 지구의 다른 데서 떨어뜨리지 않은 바예요. 그죠? 같은 데서 떨어뜨렸으면 중력의 방향은 다 연직 방향으로 A도 이쪽으로 받을 거고 B도 이쪽으로 받아요. B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나 중력을 다 연직으로 받아요. 자, 그 다음 Q에서 A의 속력은 2V다. 이 말이 있군요. Q에서 P에서 B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속력이 같대요. 즉 P점에서 얘는 계속 수평 방향으로는 V잖아요. 그럼 연직 방향으로도 이 순간 V였단 얘기죠. 수평 방향, 연직 방향 속력이 P점에서 같다 그랬으니. 근데 A도 B랑 연직 방향 속력은 계속 똑같이 가니까 A도 여기서 연직 방향으로 V였고 그럼 여기서 2V였단 얘기죠. A의 Q점에서의 속력이 P점에서의 속력이 2배라 그랬으니까. B는 여기서 연직 방향, 수평 방향 속력이 같으니 여기서 연직이 V. 근데 여기서 P랑 A랑 연직 방향 속력이 같으니 A도 여기서 V. 여기서 여기 속력이 2배니까 여기는 2V. 됐습니까? 이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A의 속력 2V 맞고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여러분. 얘네들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T초 걸렸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수평 방향으로만 놓고 봤을 때 V의 속도로 몇 초를 간 거예요? T초를 간 거죠.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즉 얘는 출발했을 때부터 Q점까지 수평 방향으로 VT의 거리를 간 거예요. V의 속력으로 T초를 간 거잖아요. 수평 방향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VT 맞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이동 거리는 거속시. V의 속도로 T초를 간 거잖아요. 수평만 놓고 보면. 이해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 P점에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높이가 같은데 이거는 뭐 무조건 동시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DED. 여러분 출발해서 P점에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죠. 똑같은 시간 동안 얘는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을 가고 얘는 2배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빨랐던 거예요? 이게 빨랐던 거예요? VA, VB. 누가 더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V. B가 더 속도가 빨라야 같은 시간 동안 거리를 더 멀리 가죠. 몇 배나 빨랐던 거예요? 2배. 그래야 같은 시간 동안 2배나 가죠. 즉 VB는 A의 2배예요. 2VA예요. 맞습니까? VB는 2VA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오늘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둘이 똑같다니까요. 중력은 다르지만 중력 가속도는 같다고. 중력은 다르지만 중력 가속도는 같다고. 질량에 관계없이. VA 대 VB 1대2 나왔네요. B가 A의 2배니까 같은 시간 동안 거리도 2배를 날아갔죠. 중력의 크기 같아요? 질량이 다른데요? 중력은 다르고 중력 가속도는 같다. 계속 강조합니다. 중력은 다르고 중력 가속도는 같다. 그럼 중력은 누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중력은 누가 많이 받고 있어요? A가 B보다 무겁대잖아요. A가 많이 받고 있죠. 그죠? 중력은 A가 많이 받아요. 중력 가속도는 같아요. 그 다음 자 아까 그 문제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오늘 이 얘기 한 20번 하는 것 같다. A와 B가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A는 B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높이가 같으면 이거나 똑같이 떨어지지만 지금 높이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로 떨어지는 시간이 달라져요. B가 더
높은 데서 떨어진 효과가 나기 때문에 A가 먼저 떨어지고 B가 나중에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C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단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가속도는 100%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100% 힘의 영향을 받아요. 가속도의 방향은요. 그냥 힘의 방향과 같아요.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가속도의 방향 이꼴 힘의 방향. 근데 여기서 받는 힘이 뭐예요? 중력이죠? 결국 가속도의 방향이 중력 방향이거든요. 근데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지구 중심 방향. 그러면 공전하는 동안 C는 계속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네요. 왜냐하면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C는요. 어디에 있으나 지구 중심 방향, 어디에 있으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게 곧 가속도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랑 같으니. 근데 C의 운동 방향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동그랗게 돌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도 같지 않아요. 가속도의 방향 이꼴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지금 지구 중심 방향. 근데 운동 방향은 지구 중심이 아니죠?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이 그래요? 기억만 공간이 어?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높이가 같을 때는 이거나 가까운 거리일 때는 동시도달이 맞아요. 왜냐면 높이가 같으니까. 근데 멀리 던져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둥그랗게 되는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떨어져,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러면요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지 않아요.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해설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해요. 가까이 던지는 거와 멀리 던지는 건 완전 다른 거다. 알겠죠? 답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 니은. 학교 시험에서 의외로 이거 함정 많이 줘요. 이거 완전 해설 틀린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에 그냥 동그라미 쳐놔요. 답이 없다. 해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됐죠?